40번 문제입니다. 자, 40번 문제는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최근에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평가 파트의 문제는 두 종류 유형이 돼요. 첫 번째는 계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 40번 문제와 뒤에 지문 연습을 통해 갖고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법조문, 그리고 공식을 말로 풀어내는 법조문을 이제 강조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준 시점, 그러면 1번에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어떤 날짜로 하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요. 평가액의 결정이 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그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예.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예외죠. 그래 맞습니다. 구분이죠. 우리 한 개를 한 개로 할 때를 개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7조에 나오고 있는 법조문이죠.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것을 일괄이죠. 그런데 무조건 일괄하는 게 아니고 법조문에 일체로 거래된다든가 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이고, 이게 한 개를 두 개로 하는 거죠. 아까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것은 일괄, 한 개를 두 개로 하는 것은 구분, 이렇게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2분의 1로 하는 것은 부분. 그래서 법조문의 일부분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괄. 그래서 가치를 달리한다. 일체로 거래된다. 이거는 일괄. 하나를 두 개로 한다. 구분.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되게 살림 같은 것은 구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건 산하고 나무를 합쳐서 살림이라고 할 때 이때 나무 가격이 엄청 비싼 나무일 때는 산의 가격, 산지죠, 산지. 그리고 위에 나무 가격을 따로 해서 가격을 구하라. 이런 게 구분평가고 2번은 맞습니다. 3번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우리 아까 39번에서 비교 방식에는 두 개가 있어요. 가격을 구할 때. 말하자면 기준가액,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이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된다 해서 3번이 X 둘 다 비교 방식이라는 것. 그 다음에 4번 평가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라. 그래, 주된 방법이 있죠. 뒤에 지문 연습을 통해서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그냥 암기 차원에서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거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하는 거죠. 토지 건물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인 거죠. 살림은 구분평가가 원칙인데 그러면 그때의 나무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이제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겠죠. 과수원은요 거래사례 비교법. 제가 항성기 이런 말을 해요.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원가법이죠. 항성기. 그런데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음, 진동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원상, 회복비용을 고려, 그리고 무슨 권, 이제 어권, 광어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익환원법, 저작권 이런 것도 수익환원법.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쭉 앞에 뭐냐면 기본강좌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본은요 원가법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원가법은 건물과 항성기, 건물과 항성기는 원가법. 그리고 이제 무슨 권 나왔다, 저작권, 상표권, 그 다음에
어권, 광어권 이런 권 나왔다 그러면은 수익환원법,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해갖고 이제 4번은 맞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 이 말이죠. 우리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땅을 이제 공시지가기준법에서 이제 표준지는 평가법인 등에게 의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5번도 맞고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법조문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여기에 나오는 법조문, 우리 앞에서 나왔던 지문 연습하고 지금 40번의 지문 연습은 3방식과 평가 방법에 관련된 법조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우리가 평가 방식은 3방식이잖아요. 원수비 이렇게 기억하고, 원가 방식은 3글자, 원가법, 적산법. 수익 방식은 5글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은 7글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가법의 원가 방식의 가격은 적산가액,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의 임료는 적산임료고, 공식은 재감 기기비 이렇게 암기합니다.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 그 감가 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예, 해가지고 재감, 예. 그 다음에 기기비 그러면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비용. 물론 비용은 필요체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감, 기기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요, 구한 가격은 수익가액, 구한 임료는 수익임료인데, 제가 순환순비 이렇게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경비, 그래서 순환순비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사례에다가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 이렇게 다 곱하기 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곱하기 하는 것을 상승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지로 할 때는요, 표, 시, 지, 계, 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지는 표준이 된 땅이니까 사정 보정이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시점 수정, 지역, 개별, 면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곱하기로 하는데, 계산할 때는 위에가 상위로 밑에가 사례로 계산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곱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지문들을 한번 봅니다. 1번 기준 시점,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 완료 그러면 틀린 거죠. 예, 어떤 날짜? 가격조사 완료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2번 적산법,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재감 이렇게 하는 것은 원가법이죠. 그러니까 가액을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원가법. 되게 우리 시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 원가법과 적산법을 바꾸치게 하는 거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고 기기비, 그 다음에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것이고 재감이죠. 바꿔놨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임료를 구하는 것은 수익분석법, 그 다음에 가액을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3번은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환원하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환원법이에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분석법이죠.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여기 법조문 순수익,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이런 글자, 우리 미래 현금 흐름도 한번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환원, 할인 이런 말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 환원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익 환원법이죠. 해갖고 3번도 X. 그래서 4번, 5번은요 이렇게 3방식으로 구한 것을 시산가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시로 계산된 가액이죠. 그러면 임시로 계산된 가액을 3개가 3방식이니까 계산이 3개가 나오니까 이걸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때에 아까 평가 방식에서 주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비중을 많이 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보조할 수가 있어. 비중을 적게 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중평균한다 해야 돼요. 산술평균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4번은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과정에 특히 5번 지문 한번 조심해 주세요. 법조문에서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앞에 40번 문제에서 같은 방식으로 봤잖아요. 자, 그런데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강조를 합니다. 특히 5번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그러나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속한다. 다른 것으로 본다. 이런 말 5번 강조를 하고 5번은 맞다는 것 강조를 합니다. 6번입니다. 감가 수정했어요. 자, 감가 수정은요,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겉모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능적, 내부의 문제죠. 설계, 설비, 디자인, 그 다음에 땅과 부지와 건물의 부정, 이런 문제, 기능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주변의 문제죠. 그걸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는 거죠. 공제. 가사 이렇게 나왔는데 공제. 근데 이 신축 시점이 틀렸어요. 모든 개론에서 시점은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그래서 틀린 말인데 여기에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해갖고 요즘에 출제 경향은 이렇게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는 쪽이니까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X 신축을 뭘로 바꾸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7번 자 원가법과 적산법을 할 때 원가법은 제감이지 않습니까? 적산법은 기기비죠.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갖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이게 기기비죠. 이렇게 하는 것은 원가법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적산법이다. 이렇게 원가법과 적산법을 구분하는 것 기억을 하고요. 7번은 X. 자, 8번. 자, 수익 분석법과 수익 환원법은 이거 환원 방식 이런 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익 방식이라고 하죠. 3방식 그러면 원수비 해갖고 수익 방식이라고 하지 환원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갖고 이 환원 방식이 틀렸다. 무슨 방식 해야 된다?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9번. 이제 9번, 10번은 우리가 이제 물건별 평가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토지 건물 같이 할 때는 거래 사례,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거래 사례, 항성기 그러면 원가법,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원가법, 그리고 과수원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고 거래 사례 기준법. 산림은 구분이 원칙이에요. 일괄은 예외입니다.
일괄이 원칙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구분이 원칙인데, 이때의 나무는 거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땅,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겠죠? 그런데 나무가 작은 나무, 뭐 소경목림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것은 원가법. 그리고 이제 동사는 거래 사례. 그리고 어권, 광어권, 권 나왔다. 이러면 수익환원법이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권 나왔다. 이거는 수익환원법인데, 조금 법조문에서 조심할 때 어권이라든가 광어권에서, 권에서는요, 광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장시설은 제외입니다. 다시요. 어권, 광어권에서 어권에서는 어장시설, 광어권에서는 광산시설은 어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권리니까 시설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 시설은 제외된다는 것도 법조문에 있으니 조금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음, 진동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3방식의 앞에 제가 그 기본 강좌에서 법조문으로 정리를 해놨으니 꼭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9번, 10번은 X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3회 기출문제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33회 기출문제를 제가 풀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33회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4회 때에 새로운 중개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지문 연습, 반복을 통해서 기출문제로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늦게 시작을 해서 공부량이 적게 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33회 기출문제만 반복을 해서 보더라도 충분하게 50점에서 6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양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양만을, 반드시 개론해서 알아야 될 양만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적게 공부하고 쉽게 60점을 맞을까, 이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점을 따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되, 우리가 지금 33회를 하고 다음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시험을 보기까지 모의고사를 통해 갖고, 지금 제가 첫 글자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재감, 기기비 이런 식으로 첫 글자로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적게 공부하고도 얼마든지 점을 딸 수 있다. 우리 개론은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60점까지는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여기는 33회 다음 강좌를 반복을 하시면은, 앞에 기본 강좌와 연결을 해서 하시면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긴 강좌를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